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여긴 주식 채널이에요. 정치는 좀 넘겨두고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요것을 좀 정리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요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두 번 나왔었죠. 2004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고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죠, 그죠? 자, 야당은 윤 탄핵안 7일 오후 7시께 표결 추진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 결단 기대를 하고 있다. 오늘 12월 5일이고 7일은 이틀 뒤죠. 토요일. 자,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중간인 7일에 표결을 한다는 거죠. 자,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가 나와야 가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탄핵 얘기가 다음으로 물 건너갈 수도 있고 가결이 된다면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고 노무현 대통령 2004년 탄핵 당시에는 2004년 3월 10일 국회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를 했죠, 그죠? 이 당시 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에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탄핵 소추안 가격 당일 코스피는 2.43%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도 11원 상승하고 국고채 3년은 전일 대비 3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기각을 했고 그 당일에는 코스피 전일 대비 2.74% 하락을 하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등을 했다. 자, 이 당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고유가 추세 지속이 되고 세계 IT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성장세 악화 우려로 2004년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러면서 증시 방어를 한 거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탄핵 당시에는 2016년 11월 9일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건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이 인용되었다. 자, 이때 보면 가결된 게 2016년 12월 9월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게 3월 10일이에요.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월 12일에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5월 2개월 정도 걸렸고요. 과거로 본다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이제 판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토요일에 가결이 된다면 말이죠. 박근혜 때를 보면은 노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점은 박 대통령 탄핵은 이미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 탄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또한 대외적으로 2016년 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 이슈가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이슈가 더 컸다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내부 정치적인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합해보면은 생각보다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에는 전일 대비 0.31% 하락했으며 원달러는 7원 정도 상승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코스피 오히려 전날 대비 0.3%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다. 안정되어 갔다, 그죠? 자, 여기 표로 정리를 잘 해놨네요. 좀 줄여서 노통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 노통 때 여기가 탄핵안 가결이 된 곳, 그 다음에 여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정된 것. 자, 코스피 그 전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살짝 내리고 그 다음 올랐다가 쭉 내리고 난 다음에 기각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락폭이 있었지만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죠?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환율도 기각 다음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2016년 박통 때 여기 탄핵안 가결, 자, 여기는 헌법재판소, 자, 코스피 상승 다음에 하락 추세. 자, 이때는 이미 정치가 불안정했죠, 그죠? 코스피가 쭉 내려가다가 가결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탄핵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내렸지만은 계속해서 상승 다음에 조정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때는 계속해서 코스피가 상승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가결되고나 한번 튀어줬지만은 그 다음에 안정세를 찾아갔다. 그죠?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주가 환율 금리 변화율입니다. 자, 노통 때 탄핵안 의결 때 당일에는 마이너스 2% 급락했지만 5일 지나서는 다시 회복을 해줬고 20일 지나서는 4%, 30일 지나서는 6% 영향이 별로 없었죠. 그죠? 박통 때도 보면은 탄핵안 의결 당일에는 마이너스 3.1% 충격이 한번 왔지만은 그 다음에 주가는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엄 선포, 해제, 탄핵 정국 돌입 갑작스런 초유의 정치적 돌발 변수가 출현했던 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입할 수 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요것을 좀 걱정을 했죠. 그죠?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신속하게 계엄령 사태가 해결이 진정이 되었다는 것. 그럼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정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치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저도 어제 지수 브리핑 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주가, 정치적 이슈는 단기 이슈예요. 단기. 이 이슈가 길게 가서 주가에 몇 달, 몇 년 이상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변동성,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은 단기적 변동성은 항상 기회가 되어 왔다. 그죠? 지금 단기적인 이런 정치적 이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글로벌 증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트럼프 이기가 들어가는데 관세, 칩스법을 건드니 많이, 배터리 건드니 많이 이쪽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 외국인 누적 순매수도 나와 있는데 노통 때 탄핵 소추 다음에 헌법 기각까지 이 기간 동안 주가는 한번 충격 다음에 오르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번 폭락을 한번 했었고 근데 이때의 급락은 우리나라 정치 이슈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증시도 내려가고 일본, 대만 다 내려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간 시기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슈보다는 세계 글로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증시가. 외국인 수급은 크게 영향은 없었죠. 그죠? 자, 16년 박통 때는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횡보 장세를 보여줬고 외국인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각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상승장으로 들어갔다. 여기 탄핵 절차도 잘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탄핵 소추안 발의가 지금 된 상태이죠.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고 난 다음에 투표에 들어가고 부결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은 대통령직 계속 수행이 되고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이 되면은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기각이 되면은 또 대통령이 다시 국정으로 복귀를 하고 탄핵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6인 이상의 찬성을 해야 대통령 탄핵이 되고 탄핵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에 들어갑니다. 이미 시장은 저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김동연, 조국, 안철수 이런 잠룡들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죠. 자, 오늘 코스피가 어제 충격이 있을 거로 생각했던 어제 잘 지켜줬거든요. 그 캔들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이 갭 부분 상반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마무리가 된 상태이죠. 그죠? 그 밑으로 이렇게 지금 바닥권 지지대가 있고요. 직전 저점 깨기 전까지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이 많은데 이 저평가 구간에서 우발적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흔드는 형태가 나올 것이에요. 그죠? 앞으로 이 전저점 바닥권 이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돈이 코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한 달, 두 달 전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그리고 20선 근방에서 줍줍 기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 다음에 지난밤에 상승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역시 장기 추세 여기 상방에 딱 걸려져 있죠. 이제 돌파냐 이제 다시 맞고 내려오느냐 그 위치에 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상장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인 관련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코인베이스 지난밤에 이 박스권 상방까지 와 있고 오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그죠? 고점 돌파한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00달러 이하에서는 좀 줍줍 가능성 그죠? 지난밤에 상승해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바닥 만들어줬고 산 넘어서면은 이 장대 양봉 중심 가이드 고점 가이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이번 사태가 난 게 참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인데 그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대내적으로 해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이미지가
좀 실추된 게 좀 안타깝고, 요것이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요런 인식이 묻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슈들이 많이 터져야 되겠죠, 그죠? 뭐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터지고, 러시아 이슈 터지고, 북한 이슈 터지고, 트럼프 이슈 터지고, 중국에서 뭐 보복이 나오고, 이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막 나오면 한국 이번 사태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많이 흔들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저평가 구간이다. 그죠? 모든 것이 과거대로 돌아가지 않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보면은 참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나면 또 거기가 바닥이었고 언젠가는 올라가 있더라. 개인적으로 잘 걸러들어서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고 응원 드립니다.